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8회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이번 38회 시험도 보셨는데 이번 38회부터는 저희 연구소에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연구 선생님들이요 같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시험을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셨죠. 네, 뭐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초급 시험장에 우리 선생님 들어가셔서 굉장히 많은 초등학생들이 당황했다는, 네, 문 열고 들어가니까 다들 누구? 하면서 굉장히 참 그런 민망함을 무릅쓰고 문제를 잘 풀고 오셨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11시 40분에 시험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12시까지 정답지를 올리시려고 노력들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문제 푸시고 정답지를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올리다 보니까 아마 정답지에서 살짝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번엔 그런 게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야 뭐 조정이 가능하니까, 어쨌건 여러분들 드리는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참 고맙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38회 이제 고급 제가 해설을 지금 해드리는데, 먼저 분석을 좀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느 단원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선사시대부터 개항기, 일제강점기 어떤 정도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전근대사 파트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전근대사에서는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선사시대, 네, 선사시대가 있고, 그 다음이 고대가 있겠죠. 고대가 있고, 그리고 중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세 고려가 있고, 조선이 있겠죠. 자, 요렇게 이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입니다. 근현. 자, 근현대사에서는요, 먼저 개항기, 그 다음이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세시풍속.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는 이 세시풍속 문제가 거의 한 문제씩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몇 문항이 나왔는지를 한번 분석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우선 선사시대 문제는요, 몇 문항이 나왔냐면,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고대에서 8문항이 나왔어요. 8문항이 나왔고, 중세 고려에서는 여러분들 5문항이 나왔습니다. 5문항이 출제되었고, 조선 역시 뭐 진격의 조선입니다. 문제 많이 나오죠? 네, 11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해볼까요, 여러분들? 더해보면 10개, 16개. 그래서 26문항이 지금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살짝 제가 깜짝 놀란 게 26? 살짝 작다. 전근대가 한 30문항 또는 31문항 정도, 적으면 29문항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6문항, 문제가 한 4문항이 좀 비어요 지금. 그래서 이상하다. 굉장히 좀 이번엔 좀 38은 조금 전근대 비중이 좀 작네. 이런 거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항기 볼게요. 개항기는요, 몇 문항이 나왔냐면, 네, 9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개항기 9문항. 일제강점기에서도 역시 9문항. 그리고 현대사에서 6문항. 그러니까 합치면 몇 문항이에요, 여러분들? 18 더하기 6이니까 24, 24문항
그러네요. 합치니까 26 더하기 24는 50문항. 그죠? 합치니까 50문항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 38에서 그 특징이 뭐냐면 근현대사 문제가 꽤 많이 나왔다. 거의 반반 수준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3대 2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거의 반반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좀 하나 있고요. 요거는 제가 39회 시험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기조가 좀 이렇게 나올 건지. 왜냐면 지금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근현대사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미리 선 반영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 이건 섣부른 좀 예단이고 39회 문제를 좀 풀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이 38회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까지는 거의 3대 2, 30문항, 20문항 요 정도의 비율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세시풍속 문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한 문항씩은 나오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나오질 않았네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한 문항씩은 거의 매번 나오는 수준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난이도를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난이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 먼저 상, 중, 하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이도 상, 난이도 중, 난이도 하. 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은 몇 문항이 나왔냐면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은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항이 지금 29문항 정도. 29문항 정도. 그 다음에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17문항 정도. 그래서 살짝 37회보다는 살짝 좀 어려운 듯한 그런 느낌. 37회에서는 난이도가 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2문항 정도였나? 이렇게 좀 작았거든요. 근데 이번 38에서 살짝 좀 어려운 듯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지문도 이렇게 읽어보면 좀 뻑뻑한 느낌들이 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1급을 따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더 재밌는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 전근대 파트에서 과연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시대를 좀 빼고요. 선사시대 빼면 24문항이잖아요. 지금요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 이렇게 이게 전근대 26문항 중에서 선사시 2명 빼고 24문항 문제. 이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정치 파트가 몇 문항이 나오고 경제 파트가 몇 문항이 나오고 사회 파트가 몇 문항이 나오고 문화 파트 몇 문항이 나오는지 봤는데 정치 파트에서는요. 무려 13문항. 그 다음에 경제 파트에서는 4문항. 그리고 사회 파트에서는 1문항. 그리고 문화 파트에서 6문항. 그러니까 선사 파트에서 2문항을 뺀 24문항.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디가 중요하다? 그렇구나. 이 정치 파트와 문화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토되고 문제가 좀 출제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에서 어떤 그 여러 왕들 또는 어떤 행정 조직들 이런 것들을 쭉 그다음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 잘 하시고요. 문화 파트에서는 사진 주어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문화유산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8회 고급 해당되는 문항들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이 시대의 어떤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뭐 그 이름도 유명한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연천군 전곡리에서 시대의 주요 유물인 아슐리아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지 40주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연천 전곡리 하면요, 주먹도끼 나왔으니까 이거는 구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석기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잖아요. 거푸집을 이용하여 도구를 제작하였다. 일단 기본적으로 철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청동기 시대도 있었겠죠.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입니다. 가락바퀴와 뼈 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지었다. 신석기 시대죠.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구석기 시대.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2번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연개소문을 죽이고자 했는데 연개소문이 지금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자,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통해서 막리지가 되고 있는 그런 장면.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 고대사에서 아주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642년의 상황이죠. 642년이라고 하면 이렇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해이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대야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 신라를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신라로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김춘추를 고구려의 사신으로 보낸 해, 이게 바로 642년이 되겠습니다. 그 김춘추가 바로 이렇게 막리지가 된 연개소문을 만났고, 연개소문은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춘추를 옥에 가두는 장면, 이게 지금 다 642년에 벌어지는 것이고, 이후 김춘추 그리고 신라는 당과 손을 잡게 되면서 나당 연합이 결성이 될 겁니다. 어쨌건 뭐 이런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해에 일어났던 이 고구려의 어떤 상황인데요. 이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래요. 자, 문제가 살짝 좀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연개소문 그 시대에 있었던 전투가 바로 이 안시성 전투예요. 연개소문 당시, 연개소문이 당과의 어떤 천리장성 축조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때 이때 실권자가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권 전에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그 장면이니까 정답은 3번 달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보니까 키워드를 한번 찾아봅시다. 가와 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가에서는 지금 12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래요. 다른 나라는 10월 달인데 이 나라만 12월 달입니다. 어떤 나라죠?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예요. 그러니까 가는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한 뒤에야 남자 집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서옥제, 그러니까 고구려가 되겠네요. 가는 부여고요. 나는 고구려입니다. 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죠. 부여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박석김,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거는 신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는 동해, 음락한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는 삼안, 제사장인 천곤과 신성적인 소도, 역시 삼안. 책화는 동예가 되겠습니다. 그죠? 소도가 바로 삼안입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전부 다 동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을 해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사진만 봐도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텐데, 자, 보니까 무예가를 지러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불교 대중화, 무예가 일심사상. 원효잖아요, 원효. 그죠? 자,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선지가 대승기신론서 신문화쟁론, 이게 이제 정답이거든요. 이게 정답인데 원효 이렇게 딱 연결, 이게 고급 문제니까 조금 선지들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답은 1번인데, 자, 한번 볼게요. 2번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원광. 화엄 일승 법계도 화엄종 정리 의상.
그죠? 원효와 의상.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한 왕 오천축국전. 이거는 희초. 당에서 귀국하여 황룡사 구축 목탑에 건립 건의 자장.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선지들을 제거하고 남는 게 1번이긴 한데 제거하는 것도 좀 어렵고 1번 선지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살짝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정답은 원효 1번이었습니다. 자, 가나 무덤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가는 보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 이거는 신라의 무덤 양식이고, 나는 지금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죠? 고구려 백제의 후기 그런 무덤 양식이 되겠네요.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1번 모주림 천장 구조, 이건 고구려 고분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틀렸고, 무덤의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새겼다. 뭐 대표적인 무덤이 있다면 김유신묘.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 이제 고구려 신라의 초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가야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바로 이런 돌무지 덧널 무덤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무덤으로 황남대총은 이게 신라의 무덤 양식이에요. 내부의 천장과 벽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네,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내부에 여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었다. 이거는 백제 문영왕릉.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다음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읽어보니까 지금 법흥왕에게 항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법흥왕에게 김구애가 항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법흥왕 때 여러분들 어느 나라를 멸망시킨다? 금관가야. 진흥왕 때는 대가야. 그러니까 이 가라고 하는 나라는 금관가야가 되겠습니다. 금관가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죠. 쭉 보니까 네, 여기 철갑. 이게 딱 군인들이 이렇게 갑옷이죠. 갑옷. 철갑. 갑옷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어느 나라 문화유산인가요? 이건 고구려예요.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요거 2번은 어느 나라 문화유산? 이건 백제 금동 대학로. 3번은 어느 나라 문화유산? 이거는 고구려의 호명. 그러니까 신라에서 발견된 거죠. 근데 여기 광개토 태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신라의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칠지도. 백제에서 만든 거죠. 정답은 금관가야 5번 가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장수왕이 지금 평양으로 천도했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장수왕. 오케이. 그 다음 나는 지금 백제가 고구려에 함락되었어요. 이건 지금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함락시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장수왕의 평양천도, 장수왕의 백제 함락. 그러면 이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 골라보죠. 광개토 태왕은 그 이전이고, 장수왕 아버지니까 이전이고, 진흥왕이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거는 6세기잖아요. 지금 이제 5세기를 골라야 되는 거야. 고구려의 전성기니까. 진흥왕 화랑도 이거는 6세기입니다. 소수림왕이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훨씬 앞쪽이죠. 광개토 태왕보다 더 앞쪽이죠. 계로왕이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요거 이제 백제 계로왕이 결국은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함락되고 경 역시 피살되었다 그러잖아요. 경이 바로 계로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해 들어오니까 백제 계로왕은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고, 그래서 북위에 국서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근초광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요거는 이제 백제의 전성이죠. 4세기.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라를 시행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관료전을 지급, 그리고 노급의 폐지. 이거 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전을 나누어 주었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 경도광 때 다시 주죠. 이거 뭐 순서대로인데? 가나다라 순서대로인데? 네, 쭉쭉쭉쭉 순서대로예요. 정답은 그래서 네, 1번 가나다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이에요. 대신의 대시. 그러면 발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 정혜공주, 정효공주. 그렇다면 이 왕은 바로 문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왕, 발해 문왕입니다, 여러분들. 가볼게요. 자, 인한. 여러분들 발해의 그 연호를 할 때는 김대건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 인한, 대흥, 건흥. 그래서 인한이 무왕, 대흥이 문왕, 건흥이 선왕 이렇게 연결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인한이니까 그러니까 무왕이니까 우리 지금 문왕을 골라야 돼요. 1번 틀렸고 장문윤을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 역시 무왕입니다. 1번, 2번 다 무왕입니다. 틀렸고 수도를 옮긴 사람이에요. 옮긴 사람이니까 문왕.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대문예로 하여금 흑수말가를 정벌하겠다. 정벌, 공격 다 무왕이에요.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운 사람은 바로 발해를 세운 사람 대조영이죠. 그죠? 정답을 해서 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좋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와 같은 행정구역을 마련한 국가의 지방 통치예요. 자, 이거 딱 보시고 나서 이거 어느 나라다 느낌 빡 오셔야 됩니다. 요거는 바로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 신문왕 느낌 오시죠? 갑니다. 경제소를 두어 유양소를 통제했다. 요거는 조선이고요. 지방의 22단무의 왕족 파견, 백제문영왕이죠. 전국의 주요 주교의 12목 설치, 고려 성종입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두었다. 외사정, 이게 여러분들 신라시대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무왕 때 통일신라가 이제 딱 성립이 되잖아요. 태종무열왕부터 통일신라의 어떤 그 토대가 만들어졌고 태종무열왕이 김춘추니까 문무왕 때 통일되고 그 이후에 왕권강화를 위해서 신문왕 연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사를 보내어 관할 고을의 수령을 감독하였어요. 요거는 이제 관찰사니까 조선시대 되겠죠. 정답은 해서 4번입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강은 몸이 크고 지략이 많았다. 누가 특별히 그를 총애하여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다. 그의 형 신검, 양검, 용검 등이 이를 알고서 걱정하고 번민하였다. 결국 이제 그의 아들 신검, 첫째 신검이 이 가를 금산사에 유폐를 시키죠. 누가 요청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그 가가 그 금산사에서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왕건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늙은 신하가 멀리 바다를 건너 성군의 교화에 투항하였으니 바라건대 그 위험에 기대어 역적인 아들을 베고자 할 뿐입니다. 라고 했다. 이거 좀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베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왕건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누군가요? 견훤이에요, 견훤. 네. 자, 견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골라볼게요. 호백제 견훤입니다. 네, 여기 쭉 있습니다. 자,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한 것은 통일신라 초기 신문왕.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경주 사심관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에요.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렵죠. 예, 견훤이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한 게 이게 맞긴 한데 좀 어려워요. 이거는요. 그런데 다른 선지들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궁예죠. 정계 개백요소 왕건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 선지들이 확실해요. 그래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는 건 3번밖에 없어서 이 문제는 답지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렵긴 하죠. 어쨌건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쌍기의 과거제예요. 그러면 이 왕은 누구다? 광종이죠. 고려 광종입니다. 최승로 등장했네요. 이 왕은 성종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외관을 두소서, 지방관 두소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까요?
광종과 성종 사이입니다. 국가 주도로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해동통보는 이제 고려 숙종 때 발행이 됩니다. 이거 뒤쪽이에요.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의 폐지, 고려 후기 공민왕 때입니다. 뒤쪽이죠. 관학 진흥을 위해 전문 강좌인 칠제의 개설, 예종 때입니다. 양현고 예종 뒤쪽입니다. 호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호패법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조선 태종 때 실시가 되죠. 처음으로 직관상관 각품의 전시가가 제정되었다. 이게 바로 경종. 그죠? 그래서 광종, 경종, 성종 이렇게 연결되니까 정답은 네,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광종 때 왕권 강화 차원에서 호족 많이 숙청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늘어뜨려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종 때 이제 토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성종 때 지방간 파견하면서 딱 게임이 끝내는 이런 모습이란 얘기죠. 네, 정답은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은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봉기한 무엇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화면 속 자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해서 봉기했대요. 그럼 이 부대는 뭐야? 삼별초 아니면 삼별초. 그죠?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그렇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승려 출신으로 구성된 항마군,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별무반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여진족.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구성 일대 확보. 1번과 2번이 다 연결되겠습니다. 지금. 네, 별무반.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특수군 광군이라고 있어요. 경대 승인 신변 보호를 위해 만든 사병 조직 도방.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하였다. 이게 바로 삼별초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진도, 제주도. 맨 처음엔 강화도에서 출발하죠. 자, 가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아하니 지금 김부식이 등장하고요. 나인 이승휴. 김부식이 뭐 삼국사기고 이승휴의 제왕 운기겠죠. 고려 중기, 고려 후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봅니다. 자,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하면 이건 왕조실록이잖아요. 그죠? 해당 사항 없고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 등을 수록한 것은 삼국유사입니다. 틀렸고,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수록. 그렇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바로 고조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실록 같은 경우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 형태로 서술하였다. 이건 이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겠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뭘까요?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 그리고 신돈. 막 느낌이 오죠? 네, 바로 고려 말 공민왕 전민변정도감입니다. 그럼 전민변정도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예요. 가보죠 뭐. 원간섭기의 첨입으로 격화된 것은 중서문화성입니다. 이성 육부 체제에서 이 중서문화성이 지금 첨입으로 그리고 밀직사, 사사 이런 식으로 격화가 되고 있죠. 고려 말에 도평 의사사로 명칭이 바꾼 것 이게 바로 도병마사예요.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어사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민왕 때 내정개혁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공민왕의 개혁, 전민 변정도감. 그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 기구로 활용되었다. 특히 뭐 최충원 때 있었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정도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대화의 왕이 제위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서거정의 동국 통감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 성종이에요, 성종. 그죠? 그러면 성종 때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계미자, 갑인자가 세종이고 계미자가 태종 때입니다.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의 완성은 광해군 때고요.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이 간행되었다. 네, 요거는 이제 정답은 3번이죠.
그죠? 네.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이건 세계 지도잖아요. 이건 태종 때입니다.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4편이 편찬되었다. 이건 세종 때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죠? 자, 그래서 동국통감, 성종,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책은 누가 태조 이성계에게 지어바친 법전으로 경제6전과 경국대전의 모체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자, 이 책에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대요. 느낌 왔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주도 역할을 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은 도성의 축조계획 세우고 새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 지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도전하셔야지요. 바로 정도전이 옳시다. 네, 정도전이죠, 정도전.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불시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정도전의 불시잡변. 부처씨의 잡소리. 정답은 1번입니다. 계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이제 수양대군 세조와 연결되겠죠.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였다. 네, 바로 이 수양대군의 또 참모 역할을 했던 신숙주. 그죠? 기축봉사를 올려 명예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의리! 네, 조선의 의리! 하면은 송시열. 성악 10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성악 10도니까 이거는 그림이니까 이황이 되겠습니다. 퇴계 이황입니다.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아하니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었고 조광조가 등장했습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어서 일으킨 사화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무갑기을 중에서 무오사화. 그리고 조광조니까 기묘사화. 무오사화와 기묘사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가볼게요. 외척간의 권력 다툼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무갑기을, 을사사화예요. 1번 을사사화. 잉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요건 여러분들 그 장희빈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한참 뒤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의 난, 이거 인조 때입니다.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요거는 이제 그 사림 그 초기, 이 초기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죠. 앞에 있었던 거는 아직 사림이 집권을 잡기 전이에요. 이 자료는요. 그러니까 요거는 뒤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앞에 있는 자료의 뒤쪽입니다.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경필 등이 처형되었다. 패비 윤씨 사건. 이 연상고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무갑기열 갑자사화가 바로 5번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 이후에 그러니까 훈구가 사림을 공격해서 사림이 화를 입는 사건이 사화인데 이후에 이제 사림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조선시대 상점터가 확인된 종로 피맛골 발굴 현장입니다. 조선 정부는 이 일대에 행랑을 지어 상가를 조성하고 누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뭐뭐 중에는 유기전 상인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아하니 이 종로 피맛골 발굴 현장에 있는 상가는 시전이잖아요. 시전. 그 시전 중에서도 유기전 상이 대표적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시전 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볼까요? 갑니다. 해상공국을 통해 보호받았다. 이거는 이제 보부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금 난전권이라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전상의 특권이죠.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송상들이죠. 개성 송상들. 책문우시를 통해 대청무역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의주 만상들의 이야기.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업 등에 주력하였다. 이거는 이제 객주나 여각 연결되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남한산성으로 피일하는 국왕이네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병자호란의 영향, 북방의 사군육진의 개척, 이거는 세종 때입니다. 이종무에 의해 대마도 정벌, 세종 때입니다. 청해당한 지월갑작 북벌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그죠? 북벌론이니까. 개해약조가 체결되어 세견선의 입항 허가, 세종 때입니다. 외정에 대비하기 위해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중종 때.
삼포열한이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이 법을 비로소 시행하여 백성의 토지에서 미국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게 했는데 먼저 경기에서 시작하고 드디어 선혜청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육, 그죠? 토지에서 미국 거둬서 우의정 김육 건의로 경기에서 시행되었던 것, 이것은 바로 대동법이죠. 광해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납부하게 한 것은 흥선대원군 때 호법법.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하였다.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이거 세종 때죠, 여러분들.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 거두어서 군사비를 충당하였다. 이거는 균역법, 영조 때.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의 결장을 징수한 것도 역시 균역법, 영조 때. 3, 4번 다 연결됩니다.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의 등장, 대동법, 공인 상품화폐 경제발달. 정답은 네,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뭐 딱 보니까 풍속화예요. 조선 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생선 팔고 상평 통보 오케이. 장시 탈춤 공연 오케이. 시사 중인들 오케이. 직전법에 의해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직전법 처음 실시했던 그 왕은 바로 조선 전기 세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5번 상품작물 다 조선 후기인데 4번 직전법은 조선 전기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폐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 사건이 뭘까요? 지금 남연군의 서양 놈들이 침입했네. 남연군묘 도굴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페르트, 그죠? 자, 그러면 병인양요와 신명요 요 사이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바로 정답 고르면 됩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가상 인터뷰에 왕이 추진한 정책이에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어이구, 연세가 많으세요, 이분. 게다가 탕평 정책. 천계천 준서를 좀 모르겠죠, 여러분들? 네, 어쨌건 연세가 많으신 탕평. 그럼 탕평은 영조 아니면 정조잖아. 정조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조가 되겠습니다. 영조. 자, 영조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집현전 세종, 국경 백두산 정계비 숙종,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경복궁 중건, 흥선대원군 고종,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 동국문헌비고는 영조와 정조에 걸쳐서 계속 간행이 됩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이정청, 이건 철종 때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된 지도는 그가 연행사를 따라서 열하에 이른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열하일기. 연암 박지원이네. 박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겠습니다.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것은 정제두. 서얼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임명되었다. 이거 대표적인 게 바로 박제가예요. 박제가.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 박지원의 양반전.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건 홍대용. 우서 유수원. 그죠? 정답은 해서 3번입니다. 박지원.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적의 난리를 겪는 2년 동안 합당한 인원을 차출해서 장정을 뽑아 날마다 화를 익히기도 하고 조총을 쏘기도 했다. 아하, 조총. 외란이 벌어졌을 때 조총에 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자. 그러면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훈련도감이 되겠습니다. 자,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면 됩니다. 수원 화성의 외영, 정조 때 장용영. 국경지대인 양계, 양계는 주진군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고요.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창설되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임진 외란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틀렸고,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루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친위부대. 군군 2군이죠. 네, 고려 2군 6위 2군 중앙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조약이 체결로 이루어진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차 파견되었던 전권 대신 민영익이 귀국하여 고종을 아련하고 있다.
자, 지금 보아하니 지금 키워드가 이 조약의 체결에 대한 답례차 민영익이 파견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등장하네. 이 나라 어느 나라가요? 대통령. 미국이에요, 미국. 네,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간 거예요. 그럼 이게 조미소 통상조약이란 말이잖아.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렇죠. 최혜국 대우 거중조정 관세. 정답은 1번입니다. 천주교 선교를 인정하는 근거, 이건 프랑스와의 조약에서 나온 모습이고요. 양국의 수출을 허용하고 판세가 아니라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 되겠습니다.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 1차 한일 협약,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된 결과, 이것도 역시 강화도 조약의 모습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학징의라. 사학한 학문. 이 당시 사학한 학문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천주교. 서학이에요, 서학. 천주교, 서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천주교 박해 사건이 되겠네요.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정여립 모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나온 거는 이제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이제 분화되는 어떤 그런 계기 쭉 연결되면서 거기까지 갈 겁니다. 조선 전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최재우가 혹세 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이건 동학 관련이죠. 홍경래 등의 봉기로 정주성이 점령되었다. 홍경래인 난이고요. 이승훈, 정약용 등이 연루되어 처벌되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천주교 쪽과 연결되고 있잖아요.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게 이제 진주 출발했던 임술농민 봉기. 그래서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느낌이 오죠? 동비토록, 무장, 보구간민, 청과 일본 군대의 조선 상륙. 이거 동학농민 운동이잖아요. 그럼 동학농민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 골라보겠습니다. 외교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을 살펴본다. 외교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 이거는 이제 병인양요. 거문도 불법 점령 배견, 갑신연민 직후, 아관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 사례. 동학농민 운동은 그 전이잖아요. 그죠?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요거죠? 정답은 동학농민 운동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헤이그 만고평화회의에 파견된 특사의 활동 내용을 파악한다. 이거는 이제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을사득에 반대해서 고종이 파견시킨 거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키워드는 대원군이 지금 오영을 다시 복구시키고 있고 군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군영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어떤 조직에서 만들어져요? 개항 직후 왜 통리 기무 아문에 의해서 별기군이 창설되고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시키잖아요. 그죠? 오영을 이영으로 축소시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대원군의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임오군란이라는 얘기예요. 임오군란. 그죠? 임오군란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고르라는 얘기예요.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요거는 이제 신미양요 직후죠.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요건 이제 강화도 조약과 관련한 그런 사절단입니다.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대전 통편. 대전 통편 이건 정조 때예요.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는 임오군란 이전이에요.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고 이후에 전개된 거니까. 일본 공사관 경비병의 주도를 인정한 재물포조약. 임오군란의 결과가 재물포조약이잖아요. 임오군란의 결과가 조총삼이 수능 무역전쟁이고.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평양. 제주 문제철의 횡보에 맞선 소작증인은 암태도 소작증이 목포 쪽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고. 그다음에 나 서울.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중앙총상회 조직. 오케이, 좋아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김광재 등의 발의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대구죠, 대구. 그러면 3번 대구. 이게 연결이 안 되네요. 지금 목포 지금 골라야 되니까 연결 안 되고. 토산품 애용을 위한 조선물산 장려회 발족. 요게 이제 평양이죠, 평양. 그죠? 연결 안 되고. 백조에 대한 띄고 차별 철폐를 위해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이건 진주예요, 진주. 연결 역시 안 됩니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한국중앙총상에 서울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좋은 그런 문제예요. 다른 문제로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이 작성된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덕원부의 원산사의 글빵이라. 원산학사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 원산학사. 그러면 이 원산학사가 이 글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 고르시면 되겠네요. 가볼게요. 국한문 혼용 제5항성신문이 발간되었다. 그렇죠. 원산학사가 1883년이거든요. 연도는 중요한 건 아니고 개항 직후에 만든 학교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쩐 뒤쪽이고 교원 양성을 한성 삼은 한참 뒤쪽이죠. 이거는 교육 이후 조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하얼버트 길모어 등이 유경공원 교사. 유경공원 이제 최초의 근대적 학교 국가가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립 그 뒤쪽에 나오는 건 뒤쪽 맞네요. 근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청해 영선사 일행이 파견되었다. 영선사 일행이 파견된 건 여러분들 통리기무함은 그죠? 개항 직후 통리기무함은 그 이후에 사절단 파견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영선사 일행 중에서 이모군란 터지면서 결국은 뭐 돈도 떨어지고 뭐 그래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원산학사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교육 입국 조서의 반포 네, 뒤쪽 이거의 결과가 2번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가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키워드는 원수부의 설치. 대한제국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대한제국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 바로 정답 나왔죠?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국을 설치하고 한성순부의 발행. 이건 이제 한참 이전이잖아요. 그죠? 개항 직후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이게 가보개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앞쪽이고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구로 개편하였다. 이것 역시 가보개혁, 특히 2차 개혁이 되겠습니다.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반포 역시 가보개혁. 정답은 대한제국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요게 이제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사실 사진만 보면 또 느낌은 오긴 오는데 바로 주시경 선생이에요. 주시경 선생. 네. 국문연구소잖아요. 그죠? 국어 문법 말소리. 자, 그래서 잡지 한글의 간행. 요거는 이제 조선어 연구회. 한글 맞춤법 통일한 조선어 학회, 각야날 제정 조선어 연구회, 국문연구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네요. 그죠? 조선어 학회 사건은 이제 연결 뒤로 오면 최현배 선생 같은 그런 분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이단체 지금 딱 느낌 왔어. 자, 안창호 비밀결사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럼 이거는 신민회. 신민회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고르시면 돼요. 일용양행의 교통국의 교통국은 이제 임시정부잖아요. 그죠? 태극서관과 자기회사. 정답 바로 나왔네요. 2번입니다. 1번의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저지한 것은 보안회.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이회가 아니라 의회 설립을 추진한 것이죠.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권 신장을 추구하다. 역시 독립협회. 정답은 해서 신민회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가지역이라 이회영이 등장하고요. 신흥 강습소 등장하고요. 삼원부 등장합니다. 이런 키워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간도 지역, 신흥무관학교, 경학사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겠네요. 여기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 설립.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네요. 대조선 국민군단. 이거는 이제 미주 지역이고요. 대한인국민회 역시 미주 지역이고요. 유학생이 중심되어 28 독립선언서는 도쿄, 동경이고요. 대한광복군 정부가 세워진 곳은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가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1번입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지금 이 사건 조선인 학살 사건, 연길 지역에 있었던 조선인 학살 사건, 청산리 전투 패배, 간도참변이잖아요. 간도참변, 그죠? 자, 간도참변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920년이니까 여기 해당하겠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네요. 가정교회 활동으로 옳은 것은 단군 나철.
대종교잖아요. 대종교. 그죠? 대종교 활동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됩니다. 사찰령, 이건 이제 불교 쪽이겠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 발행은 천도교. 항일단체인 중광단,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대종교니까. 그래서 북로 군정서, 청산리 전투와 또 연결됩니다. 배제학당, 이건 이제 기독교가 되겠죠. 개신교. 경향신문, 이건 천주교 쪽입니다. 정답은 해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민족운동이에요. 밀립대학 설립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잖아. 1920년대 전개되었던 운동. 이상재 선생이 주도를 하고 있지요. 자, 근호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거는 신간회의 자매단체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것은 3.1운동이고요. 이상재 등이 주도하여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네요.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 등을 발간하였다. 이것은 이제 천도교 쪽과 연결되겠죠. 방정환 선생.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버나르드 운동.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주도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민족운동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한일 학생 간 충돌 광주.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이잖아요. 갑니다.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의 파견 바로 나왔죠. 정답은 1번입니다. 순종의 인산 이래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60만 세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 3.1운동이잖아요.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국채보상운동.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이제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벌어진 모습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가나 인물의 활동이에요. 딱 보니까 사진만 봐도 알겠다. 박은식 선생이고요. 네. 나는 이제 그 조선사회 경제사 백남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역사는 정신이다. 조선의 역사는 세계사적 발전 법칙이 있다. 민족주의 사회경제사 갑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바로 나오는데요. 답은 1번입니다. 유물사관을 토대로 요게 이제 백남훈. 진단학교 창립. 이거는 이병조라든지 이런 인물들. 독사신론. 신채호. 조선학 운동 주도 여유당 전서 정인보. 이런 인물이 되겠죠.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은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 지청천이잖아요. 지청천. 부사령관이 김원봉이고. 그럼 지청천인데, 자, 지청천 갑니다. 의열단 조직 단장 활동 김원봉.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투척. 나석주.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 조직. 엠병찬.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작전 전개. 이거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지청천. 명동 성담 앞에서 이완용 습격. 이재명.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의거를 일으킨 단체예요. 보니까 일왕행렬에다가 수류탄 빵. 그 다음이 일왕생일 폭탄 투척 빵. 한인 윤지사. 이게 이제 이몽창의 윤봉길이잖아요. 그럼 이건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창설된 게 아니고요. 1931년, 중일전쟁 37년이고 3년 초입니다. 김구의 주도로 상하이에서 조직되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조선혁명선언 활동 지침은 의열단. 김익상, 김상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의열단에 대한 설명.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신민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태평양 전쟁 징병제 40년대 집중적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애국반도 있네요. 자, 회사령의 철폐 20년대, 태영령 10년대, 토지조사사업 10년대, 여자정신근로령. 요게 이제 30년대 후반 40년대 그 일제강점기 전쟁 막바지에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차 조선 교육령의 발표 1910년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이제 현대사가 들어왔어요. 지금요. 건국동맹을 결성했고 광복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사람은 뭐 사진만 봐도 알겠네요. 여운형이 되겠습니다. 자, 좌우합작위원회의 주축이 되었다.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한 인물은 김구. 재미연인을 중심으로 흥사단의 설립, 이제 안창호 쪽과 연결되겠죠.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 이승만.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 의용대의 창설. 김원봉. 정답은 여운형 1번입니다. 가날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반민특위가 지금 시행되고 있었는데 뭐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통령이 하나의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이거 4.4 5입 개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승만 정부 초기 그리고 4.4 5입 개헌 그 사이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 이승만 정부 뒤쪽이죠. 장면 정부니까 틀렸고, 장기 독재를 가능한 유신헌법이에요. 띄어쓰기 유신헌법.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 구속, 이것도 4.4 5입 개헌 이후예요.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그렇죠. 4.4 5입 개헌안 그 전이 발췌 개헌안, 그 개헌안이 바로 대통령 직선제잖아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네요.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3.15 부정선거는 저 뒤쪽으로 쭉 가야죠. 그래서 결국 이승만 정부 무너지는 4.19 혁명과 연결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밑줄 그은 총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서 지금 유엔왕국 임시위원단이 원 총선이에요. 50총선이에요. 50총선. 50총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다. 이건 2002년도부터 이렇게 법 개정이 들어오면서 21세기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 비례대표는 뭐냐면 그 투표수에 의해서 정당 그 분포를 배정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건 정답은 1번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초의 보통선거,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재헌국회 구성위원 선거, 제주 일부 지역, 왜냐면 4.3 사건 때문에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에 보도된 사건 이후의 사실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전태일 근로기준법 준수 1970년, 그죠? 박정희 정부 그 60년쯤 넘어간 그 사이인데, 이 이후의 사실이에요. 70년대 이후 사실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최저임금법의 제정, 네, 요거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들 맞고요. 한미 원조협정, 요거는 여러분들 그 이승만 정부 때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니은 틀렸고, 연간 수출의 100억 달러가 달성, 그렇죠. 70년 후반에 되었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업과 디귿을 고르면 몇 번? 2번 고르시면 되네요. 자, 아이고 참 젊으신 분들이네요. 네, 역사인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재임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고르라는 얘기죠. 네, 갑니다. 자,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은 이거는 이제 김대중, 노태우 정부 때죠. 틀렸고. 금융실명제 전격 시행. 맞아요. 이거 맞아요. 6.15 남북 공동선언 김동엽도 맞습니다. 이거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고르면 몇 번?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유무역협정 FTA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자,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민주화 운동 키워드는 4.13 호원 조치네요. 이거 전두환 정부 때 영화 1987로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6월 민주화 운동인데요. 양원재 국회가 출연하는 결과, 이건 4.19 혁명,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는 6.3 시위,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원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 민주화운동,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 6월 민주화운동.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제가 이 이투스에서 40강짜리 그 강의를 올렸는데요. 그 강의만 잘 보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어쩌건 사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꼭 합격하실 겁니다. 자신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